다오를 운영할 때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소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주권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커뮤니티가 된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웹3는 뭐다? 했을 때 한 줄로 정리를 했었잖아, 너가. 그치? 웹3는 뭐다? 웹3는 뭐다? 맞추는 사람한테는 상품 뭐 줘야겠다. 뭐 없나? 하려고. 웹3는 프로그램들의 연결망이다. 프로그램들의 연결망. 책에는 없는 웹3.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 다오야. 다오는 일단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EDAO 앞글자를 딴 거잖아.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탈중앙화라는 건 이미 Decentralized 앞에 붙은 D에 좀 들어간 것 같고 우리가 이 Autonomous 이거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토 알지? 오토 알지? 자동으로 되는. 자동으로. 오토너머스에서 자율이라는 게 자동할 때 그 오토 그게 들어가잖아. 사실 탈중앙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그래? 탈중앙화 조직은 원래 많아. DO A DO. 빼면 그치. 모든 국가는 몇몇 독재국가를 노스 코리아 빼고 또 다른 국가 말고 다른 나라 있을까? 뭐 있을까? 탈중앙이라는 게 중앙이 없다는 게 아니야. 중앙이 있어? 여러 개라는 거. 학교에선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지? 내가 학교를 가면 일단 학년별로 초등학교 1, 2, 3, 4, 5, 6 6개의 중앙이 있고 또 각 학년별로 1반, 2반, 3반, 4반, 5반 반으로 또 중앙이 그렇지. 있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 또 과학 선생님, 국사 선생님 그 수업이 다 탈중앙화돼 있지. 한 사람이 이게 딱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여러 선생님들이 손을 바꿔가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도 탈중앙화돼 있다. 그런데 또 주식 회사는 일부 탈중앙화돼 있지. 주주가 있잖아. 있으니까. 어떤 권리들은 탈중앙화돼 있고 운영상에 있어서는 또 중앙화돼 있고. 중앙화와 탈중앙화라는 게 우리는 중앙화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요런 부분은 탈중앙화가 좀 많이 돼 있고 요 부분은 중앙화가 많이 돼 있네 이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 A가 어떻게 적용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 로봇 알지? 로봇. 로봇 알지? 로봇은 왠지 우리의 부하 같잖아. 어쨌든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대신해주는 존재. 자동화가 있고 자율화가 있을 거야. 자동화는 내가 위에 있고 프로그램들이 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잠잘 때 불 끄기가 귀찮잖아. 그치? 그럼 자동으로 내가 눈을 감으면 불이 꺼졌으면 좋겠어. 야, 그런 거 나오면 대박이겠다. 자동화. 이거는 자동화고.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뒤바꾸는 거야.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아래 사람이 있는 거야.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이 있다? 프로그램이 오늘 웹3 강의하러 7시까지 일로 오세요 하면 사람이 걸로 가는 거야. 이거 좀 무서운 거 아니야? 뭐 약간 기계에 지배를 받는 듯한 그런 암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지배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큰 병원 가면 종이에 써준단 말이야. 1번 여기 가서 수납하시고요. 맞아. 맞아. 건강검진할 때도 나 지난주에 나 건강검진 했잖아. 2시간 동안 나는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대로 이걸로 맞아. 왔다 갔다 하잖아. 내가 로봇이 된 거잖아. 맞아. 그게 자율 조직할 때 자율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그 위치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위내시경을 먼저 받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된대. 순서대로 우리가 정해놨대.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받았어. 그런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 막 무섭지도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지. 그래서 DAO는 어떤 부분을 대체하느냐, 오토노머스한 게 어떤 부분을 대체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손발이 돼주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일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의사결정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생각보다 안 어렵더라. 생각보다 더 쉽잖아. 그 종이 1번 이렇게 3번 4번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되게 쉽잖아. 근데 자동으로 내시경을 해주는 기계 만드는 거 이런 건 어렵잖아. 그래서 일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그 의사 결정을 오토노머스하게 만드는 게 DAO의 차이점인 거지. 그냥 조직 일이 아니라 DAO는 그런 항상 오토노머스한 의사결정 주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개념이
컨케이브와 컨벡스 뷰가 있어. 컨케이브와 컨벡스 뷰. 요 차트를 한번 보자고. 컨케이브, 컨벡스. 컨케이브는 이렇게 볼록하지 말 그대로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볼록해. 컨벡스는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지.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좋을 때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나쁠 때도 있겠지. 나쁠 때도 있지. 그거를 구분하자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컨케이브일 경우 옵션 A를 했을 때는 제일 나쁘지. 여기 봐. 여기 제일 나쁘잖아. 제일 아래 있지. 옵션 B가 더 좋다는 거야. 약간 위에 있잖아.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있잖아. 가운데 있지. 가운데 어딘가에 있지. 그래서 이런 컨케이브 상황에서는 가운데 어딘가를 위해서 우리가 탈중앙화된 결정을 하면 좋다는 거야. 일단 컨벡스를 좀 들어봐야 컨벡스 상황에서는 지금 제일 나쁜 게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좋은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여기 1, 2, 3 순이고 컨케이브에서는 1, 2, 3 순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 이런 게 있어.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잖아.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이스라엘 전쟁이랑 러시아 아직도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근데 푸틴이 돌격 앞으로 했단 말이야. 돌격! 모두가 싫어해. 러시아 나 싫어! 국민들이 나 도망갈래! 막 SNS 올려. 나 가기 싫다. 왜 하는지 이거 모르겠다. 독재자. 이거 독재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갑자기 왜 착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왜 쳐들어가냐. 해서 반은 가고 반은 안 가. 이러면 더 안 좋겠지. 왜?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게 좋은 결정이든 안 좋은 결정이든 가야 된다는 거야. 돌격 앞으로 하면은 간다 안 간다 둘 중 하나를 해야지 가운데 있는 반은 가고 반은 안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것이 컨벡스 월드뷰야. 컨벡스인 상황인 그런 거야. 그 전에 컨벡스부터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컨벡스는 어떤 누가 결정을 내렸을 때 아니 옵션은 항상 여러 개가 있어. 옵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다 안 간다 3분의 1만 간다 2분의 1만 간다 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 근데 간다 안 간다가 일단 제일 둘 중에 하나가 낫다.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컨케이브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볼까? 컨케이브는 그래프가 이제 오목하니까 보면 좀 모호한 게 좋다는 뜻인가? 가운데 어디 중간 지점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얘들아? 이런 거 어때? 회식 회식 메뉴 메뉴. 정하기. 회식 메뉴는 사실 뭐가 돼도 사람이 좋으면은 가서 뭘 먹어도 좋지. 근데 뭘 먹어도 좋으니까 이제 뭐 투표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회 먹을지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투표로 해서 거기로 가. 그러면 기분이가 좋잖아. 그렇지. 뭐든 뭔들. 근데 부장님이 다 짜장면 이러면 기분이가 안 좋아. 그치?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가 사람들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게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되지. 회식의 목적이. 그렇지.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재밌게 놀자는 거잖아. 근데 기분이 안 좋고 출발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안 되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이 먹든 한 사람이 결정하면은 더 안 좋아. 더 안 좋다. 그래서 이럴 때는 컨케이브 월드뷰라고 하고 좀 진지한 걸로 가면 진지한 게 필요하다 지금. 연구 예산 이런 거 있어. 연구 예산. R&D 예산 이런 거. 우리가 요즘에 막 2차 전지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웹3 예산은 빵원 하시고요. AI 예산으로 100% 다 가시죠. 이렇게 했다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거야. 미래가 없지 미래가. 차라리 50억은 안 되더라도 90억, 10억 가시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밸런스 있는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요즘 뭐 양자 역학, 뭐 양자 물리 이런 거 중요하다는데 양자 통신 그런 데도 한 10억 넣으시고요. AI만 100억 다 넣지 마시고 이게 골고루 이렇게 골라 담았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창창해진다. 이런 거겠지. 그리고 아까 뭐 학교 수업 예제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부터 얘가 초등학생인데 저는 수학만 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애가 올바로 클 확률이 되게 그렇지. 편향될 아무리 그게 수학이
올인을 하는 게 더 좋은 결정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닐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보면은 이것도 이제 비탈릭 형이 그려준 차트인데 여기에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와. 코어 조직은 여기는 코어 가버넌스는 탈중앙화된 조직이야. 여기는 탈중앙화돼 있다. 코어 가버넌스가 탈중앙화돼 있다는 거는 느리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잖아. 근데 이 구조가 다오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운영도 이렇게 해. 국회에서 예산 처리를 하지. 그렇지. 아마 연말에 또 통과가 될 건데 내년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코어에 있는 거는 느려. 막 서로 싸우고 투표하고 막 PR하고 맞아, 맞아. 언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나눌 때는 탈중앙화된 결정. 아까 컨케이브 월드뷰를 적용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할 때는 카드 형식으로 리더들한테 그 예산을 할당하고 get, stop, gets done이라고 돼 있는데 일을 해내라. 성과 위주의 야, 멋있는 말이네. 리더에게 야 이거 해내. 돈 얼마? 너 할 수 있지? 하고 처리. 이런 식으로 다오를 이중구조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구조야. 엄청 단순하지만 명료하지? 괜찮은 구조인데? 듣고 보니까? 되게 전통적이고 또 다오만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다오만의 어떤 점은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다오가 있었어. 이런 구조가. 우크라이나 다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구호 물품을 이더리움으로 보낸 거야. 우크라이나 다오였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이더리움이 근데 이 코어에 오토노머스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이 많이 줄지. 스마트 컨트랙으로 펀드를 다 받아서 내가 이 펀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들의 투표권을 다 컨트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집행되는 거는 그게 보팅이 이제 성립을 했을 때 딱 집행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만 하면은 아까 건강검진 받듯이 각자의 사람들은 특별히 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막 크게 막 싸울 필요가 없고 이때 내가 투표하러 들어갔다. 이때 그럼 내가 이거 가서 리더로서 돈을 써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컨트랙트가 딱 가운데서 잡아주니까 여기서 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신뢰가 발생한다는 거지. 이거 약간 투표랑도 연관이 있네. 왜 항상 나라마다 투표할 때 자꾸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이런 게 다 자동화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다오에서 그렇게 이더리움 받은 거를 해가지고 물 사세요, 물 주세요 해가지고 물팀, 물 파드에 가고 당신은 이러한 구호 물품을 사서 또 주세요. 메디컬 키트를 사오세요.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그건 책임지고 집행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핵심이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오의 핵심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핵심. 오토노머스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자, 이제 블록체인맨 얘기가 이쯤에서 등장하나? 블록체인맨으로 가자. 블록체인맨, 우리 둘 다 블록체인맨 아닌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좀 블록체인맨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블록체인맨을 알려면 오르가니제이션맨을 알아야 된다. 오르가니제이션맨. 오르가니제이션맨이 뭔지 알아? 오르가니제이션맨은 내 생각에는 조직에 특화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르가니제이션맨은 그야말로 조직에 소속된 부품 같은 느낌이 부품 같은 느낌이 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오르가니제이션맨이라고 우리는 좀 느끼고 있는 경향이 있어. 엄청 느끼지. 요즘 사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느낄걸? 나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야. 맞아. 이게 전형적인 오르가니제이션맨이거든.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조직은 대단하고 개인은 교체 가능하고.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유튜브를 할 때 이 맥북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뭐 마이크 이런 것도 다 외계인 기술이고 카메라도 아니고 뭐 펜도 아니고 아이패드도 아니고 다 아니잖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좀 찔리지 않아? 이제 이 첨단 하이텍 그러네. 첨단 하이텍이 다 해줬고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네. 너는 지나가는 존재네. 이게 오르가니제이션맨의 뷰포인트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은 오르가니제이션이 위대하고 오르가니제이션이 모든 크리에이티비티의 집약체고 인간은 그거의 부품에 불과한 거지. 그치. 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에서 좀 탈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거기에서 탈피하려면 블록체인맨이 우리는 되어야 돼. 블록체인맨. 블록체인맨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스마트 시티가 있어. 모든 것이 자율화된 시기에 딱 한 명 나만 인간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다. 근데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한 하루쯤은 갔다 오고 싶다.
내가 중요한 존재로 느껴질까,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질까. 와, 이거 근데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아. 나만 사람이니까. 바로 그 감정이 블록체인맨이 돼가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그래? 여기 되게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부품처럼 느껴질 거야.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할 게 없은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런데 마치 무인도에 내가 혼자 갔을 때 내가 거기서 없어도 되지. 무인도가 뭐 다 알아서 새도 있고 그렇지. 뭐 강도 흐르고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고도화가 돼도 인간이 거기에 한 방울 쏙 떨어뜨려졌을 때 이 거대한 우주에서 나는 이 우주를 관찰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오, 멋진 말이다. 우리는 창백한 푸른 점, 그니까 블루다. 페일 블루다, 칼세이건에 거기에 사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러니까. 우주로 보이저 X를 쏘아 올리잖아. 맞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 블록체인맨, 소스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의 원천, 소스로서 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도 돼?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화면 보고 있지만 연결된 컴퓨터들이라고 해보자. 사실 하나만 없어도 하나만 삐끗해도 이건 블록체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의 그 블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 하나의 블록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스마트 시티의 완전성을 가져다 주게 되면 이게 조직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인간만이 의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을 내가 관찰하는 그러한 유일한 소스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지. 근데 대표의 마음은 다 똑같아. 지나가다가 맞아. 진짜 뭐 주차 요원을 딱 봤는데 맞아. 주차 요원이 주인의 마음,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주차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채용하고 싶거든. 그것이 대표의 마음이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이 NFT를 산 이유가 다 달라. 그러면 이 커뮤니티는 무너지지 않는 거야. A가 실패하고 B가 방향성이 되고 C가 어떻게 돼도 이쪽으로 가도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그러네. 그래서 DAO를 운영할 때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이제 소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주권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커뮤니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 모두 블록체인맨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만약에 다 100명이 있는데 100명 다 이거 언제 올라요? 이거 내일 오르나요? 이거 상장하나요? 100명 다 그러면 올바른 DAO로서 기능하기 굉장히 어려운 커뮤니티가 되는 거야. 그거는 100명이 있지만 한 명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모두가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나? 이게 뭐 사례 이야기지 이게? 사례 이야기야. 콜트 법원이잖아. 법원. DAO로 만든 법원 이런 거 생각해봤어? 아니 사실 DAO로 만든 법원 그러면은 판사가 필요 없다는 건가? 아니 판사는 있는데 판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지. 너무 좋은데? 오토노머스 전국의 판사 선생님들 뭘 판결하고 어떻게 판결할지는 그 스마트 컨트랙이 정해주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띠리링 문자로 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다. yes or no. 5년형, 10년형 딱딱딱 체크하면 배심원들도 그냥 집에 있으면 돼. 이거 좀 획기적이네. 짝 수집해서 결판 내려주고 그걸로 디베이 생긴 그런 보상금 물어주고 변호사비도 알아서 나가고 변호사도 이 컨트랙트 하나만 쫙 바라보고 있으면 자 이분에 대해서 변호문을 작성하시오. 다다다다다닥 작성하고 제출하면은 또 그게 이제 다시 배심원한테 가가지고 또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오토노머스하게 DAO로 구현한 사례가 있지. 그럼 DAO는 진짜 많은 분야에서 되네. DAO가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큰 뭔가 오류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배심원을 10명을 랜덤 선택하게 당연히 돼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미리 경로를 확보한 거야. 외부에서. 이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이 10명 중에 9명은 이쪽에서 걸릴 것 같은데 하고
사전에 로비를 하는 거지. 로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토노머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고쳤는데 만약에 고칠 수 없게 돼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의 오류를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은 있다. 그럼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짜여져야 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은 있네. 그리고 또 잘 운영돼야 되고 그것이 오류날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폴백 플랜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오를 그냥 하이비 있는 몇몇 커뮤니티 망했다, 뭐 떴다, 돈 벌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인간이 프로그램 아래에 있게 되면서 인간의 그 고유한 그 성질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다오의 핵심 전략인 거지. 다오에 대한 오해를 아마 좀 우리 아이니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도 많이 다오 하니까 그 다오가 그냥 탈중앙화된 조직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런 오해도 풀 수 있을 거고 또 이게 블록체인이랑 많이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이고 뭐 좀 인간의 개성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니 다오는 이런 거였다.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야, 매뉴얼. 아, 다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매뉴얼. 근데 이 교과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방식이 이거를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나온 교과서야. 아, 이대로 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ICO 붐이 있었지. 아, 기억나지. ICO 때 한 게 뭐냐면 코인을 만들어. 어디다 쓰는지는 일단 묻지 마. 일단 묻지 마. 일단 묻지 마. 그리고 받아. 탈중앙화돼. 나도 받아봤어, 그렇게 해서. 일단 받으세요. 나중에 떡상할 거예요. 이러고 많이 받았었어. 그 다음에 NFT 나왔잖아. NFT도 똑같았지. 자, 이게 못생겼지, 원숭이지, 어디다 쓸지 일단 묻지 마, 받아가. 이게 ICO와 NFT였는데, ICO는 ERC20. 펑저블 토큰이 나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NFT는 ERC721. ICO는 이제 이거를 FT라고 하지. FT, NFT. 펑저블 토큰, non 펑저블 토큰. 두 가지 토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씩 이 사이클을 경험한 거야. 두 번 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나?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컨케이브, 컨벡스로 배웠잖아. 이게 컨케이브한 상황인지 컨벡스한 상황인지 따지고 할 중앙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가 정확히 컨케이브가 어디가 컨벡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100% 망하는 거지. 이때 했던 이 수많은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초반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토큰이 없어.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 그건 토큰 없어. 디스트리뷰션 none. 굉장히 단호하네. none. 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토큰 하지 마세요. none 준비돼 있지 않아. 돈 누구한테 받아? VC 펀딩 받아. 그 제목에 또 sustainability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지속하는. 왜 그러냐? 왜 토큰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눠주냐는 거야. 그런데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으로 돈을 얻고 싶은 거라면 그건 VC의 역할이잖아. 그치. 그 사람들은 그거를 분석하는데 아주 훌륭한 재주들이 있어. 트래디셔널 VC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고 피저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될 거라는 게 전문성이 있잖아. 그치. 그분들한테 받으면 돼. 그 다음에 그로스 스테이지로 가면은 천천히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어. 퍼미션들 특정 상황에서 이 토큰이 뭐 하는지 계속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조금씩 나눠줘라. 그리고 코어 팀이 이제 파티시페이션을 인바이트 해. 코어 팀이 이제 열심히 개발한 코어 팀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총대 메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개발한 팀이 이제 조금씩 1.5분 정도를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해. 그래서 이제 블렌딩을 하라는 거지. 같이 일하는 법을, 커뮤니티와 같이 일하는 법을 계속 탐구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로스 스테이지를 또 너무 빨리 벗어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로 거쳐. 이렇게 해봤는데 커뮤니티가 잘 안 붙네. 그럼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sufficiently decentralized group에게 에어드랍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나눠줘라. sufficiently decentralized 된 그룹에게 나눠줘라. 야,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토큰을 발행을 해서 다오를 운영하면은 이 다오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야, 있다. 이거 멋있다. 그때 later stage 보면 core team steps back, hands reins to the community. 이 말도 진짜 멋있다. 이제 코어 팀은 이제 너네는 좀 쉬어 뒤로 빠져서 맞아. 커뮤니티가 뛰어놀게 해 이거네. 맞아. 그래서 코어 팀은 반드시 그 책임이 있어야 돼. 커뮤니티가 준비가 안 됐는데 떠넘기는 코어 팀을 많이 봤어. 아, 제품을 로드맵대로 만들었겠지. 만들었는데 안 돌아가잖아. 또 만들어야지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데 미완의 상태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커뮤니티한테.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커뮤니티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는 돌아갈 수가 이게 없다. 책임감의 문제네 결국에는. 똑같아. 다오도 똑같다. 안 되면 코어 팀이 다시 하고 이게 커뮤니티에 갈 정도로 좀 성숙했다. 그랬을 때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고 그냥 발을 빼버리는 거구나 너무 일찍. 지치니까. 지치지. 아무리 블록체인 매니어도 지칠 순 있어. 맞아. 그리고 you did it. You did it. You did it. 참 넌에서 시작해서 you did it까지 가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네. 그래서 토큰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풀어야 된다. 빨리 풀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빨리 풀어서 좋을 게 없다.